이런 질환 중에서 많이 이제 보게 되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결핵성 임파선염이랑 기풀지 디지즈 초음파 소견을 비교 분석한 저널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결핵성 임파선염은 마이코바크테리움 투베kul로시스 인펙션에 의해서 1개 이상의 경부 임파선 비대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폐 이외에 나타나는 TB 아데노패티 중에서 가장 흔하게 침범하는 곳이 이제 서비컬 림프노드고 보통은 일직선으로 레벨 5를 주로 인볼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양상은 한 개 혹은 여러 개 퍼져 있는 경부 동물이 되어 있고 그 외에 피버, 나이트 스웨이트, 웨이트 로스, 코프 같은 증상들도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결핵성 임파선염의 이제 그레이스케일 울트라소노 파인딩이 이제 보통 잘 나타나는 특징적인 소견들입니다. 보통 이제 포스테리어 트라이앵글과 스쿠라 클라비큘라 포사의 멀티플한 저해포에 라운드한 림프노드가 이제 관찰이 됩니다. 림프노드 내에 시스틱하거나 케이셔스 네크로시스 같은 소견이 동반되기도 하고 그런 시스틱한 소견과 더불어서 이제 포스테리어 인핸스먼트 소견도 같이 관찰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여러 개의 림프노드가 매티드, 그러니까 엉겹 붙어있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TV 아데나이티스가 림프노드 주변에 염증을 유발하면서 노드와 노드 사이에 소프트 티슈도 대부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져서 엉겹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는 이제 매티드라는 표현으로 하게 돼 있고 다른 저널들 같은 경우는 컨글로머레이션이라고 해서 복합체, 집합체 응징이라는 뜻인데 이런 단어들로 이제 같이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염된 림프노드로 인해서 주변 소프트 티슈 이데마 소견도 같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결핵성 임파선염의 어큐트 스테이트에서는 원래 칼시피케이션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이제 치료하고 있는 중이거나 치료를 끝마쳤는데 다시 재발하는 경우에서는 이제 인트라노달 칼시피케이션이 관찰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파워 도플러 초음파를 보면은 TB 림프노드의 한 50% 정도에서 하이라 바스큘라이트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나타나더라도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센트럴 쪽이 아니라 림프노드 내에 포칼한 네크로시스 때문에 베슬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디스플레이스 되어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크로타이징 그래듈로마토스 리전이 인트라노달 베슬을 막거나 또는 낳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섬유화 과정이나 유리질화 과정 자체가 이런 베슬을 막으면서 파우더플로로도 이제 보이지 않는 베스큘라리가 없는 에이바스큘라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한 20% 정도가 보이게 시계는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울트라손으로 봤을 때 이제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 개의 작은 네크로틱한 노드들이 이렇게 포스테리어 트라이앵글에 있는데 이런 노드와 노드들이 이렇게 뭉쳐져서 이렇게 이제 네티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뭉쳐져서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는 이렇게 염증 조직들이 이제 림프노드의 인페션 때문에 주변 조직들이 부으면서 이런 이데마 소견도 같이 관찰되고 있고 이런 소견이 이제 TB 림프노드의 이제 전형적인 소견이라고 했습니다. 컬러드 프로로 봤을 때 에이바스큘라하게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고 하이라 베슬이 보이긴 하지만 한쪽으로 좀 이렇게 치우쳐서 디스플레이스돼서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게 이제 전형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레이스케일 울트라손으로 봤을 때 이제 주변이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소프트 티슈가 이제 좀 지저분하게 돼 있고 많이 부어있는 그렇게 보이면서 림프노들도 한두 개 정도가 이렇게 엉켜져서 매티드돼서 나타나는 그런 소견이 보이는데 이때 림프노드 말고도 이런 주변에 이런 소견들, 염증 소견 때문에 림프노드 염증 때문에 주변 조직까지 이렇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보이는 소견도 TB 림프노드를 볼 때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도플러로 같은 병변을 확인했을 때 TB 노드보다는 노드 주변에 이런 인플레임드 된 소프트 티슈들이 바스큘러티가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영상 보입니다. 이건 다른 건데 이것도 역시 그레이스케일 폰으로 봤을 때는 마치 안쪽이 하이름도 보이지 않고 마치 시스트처럼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컬러 도플러로 보게 되면은 일부는 이렇게 에이바스쿨라하게 포칼 네크로시스 때문에 나타난다고 돼 있지만 또 일부는 베슬이 한쪽으로 디스플레이스 되면서 치우쳐서 나타나는 경우도 결핵의 파편에서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의 스킨 엑스테마를 동반하면서 피부 누궁을 통해서 이렇게 퍼시스트하게 디스차지가 나오는 환자의 사진입니다. 이 환자를 이제 초음파로 봤을 때 보면은 이렇게 에이파티큘라하게 안에가 까맣게 보이는 림프노드들이 몇 개가 관찰이 되기도 하고, 이런 림프노드들에서는 일부 이게 베슬이 디스플레이스 되면서 약간 치우쳐져 있고, 안쪽에는 또 에이파티큘라한 포션도 있고, 실제로 이쪽을 이제 FNA 했더니 이쪽에서 퍼스가 나왔다고 되었습니다. 이 림프노드는 염증이 진행이 돼서 이게 큐타니어스 티슈를 뚫고 럽쳐져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 변경이 사진에서 보이는 아마 이 피스플라 변경과 이제 일치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울트라손으로 이거는 고프로로 같이 본 사진인데, 안쪽은 인터널하게 개구리가 보이고, 위쪽으로 이렇게 조그만 소폭을 형성하는 이런 모양을 이제 콜라스터드, 와이셔츠 단추의 장식 단추라고 하는데, 이런 모양을 이제 전형적인 튜비 업세스에서 볼 수 있는 초음파 소견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원칙적으로 어큐트 스테이트에서는 TV에서는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보이지 않지만 치료를 마치거나 치료 중이거나 한 경우는 이런 것처럼 인프라노다 칼시피케이션을 관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열감도 있고, 이게 수프라필라피플라 쪽에 아통이 있는 데스, 텐더니스도 있고 발열감도 있고 하면 이런 거는 충분히 이 정도 소견만으로도 TB 림프 아데나이티스를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의 이제 초음파를 보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크고 일단, 그리고 경계가 불명확하고, 안쪽은 저에코로 되어 있고 칼시피케이션은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지저분한 헤테로지니스한 메스가 이런 거 이제 씩한 월이 있으면서 안쪽에는 인터널 데브리들도 관찰이 되고, 주변 소프트 티슈 이데마들 같이 동반할 소견, 그리고 이것 이제 TB 업세스 소견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확인했을 때 퍼스도 나오는 겁니다. 도플러로 관찰하게 되면은 업세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바지큘라리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제 이런 TB 림프아데나이티스와 감별해야 할 질환으로는 이제 화농성 림프 노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열 동반하고 비슷하게 아픔을 동반한 경부 종물을 주증상으로 병원을 내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초음파로 봤을 때 주변의 염증 소견과 함께 시스테탄 컴포넌트도 같이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울트라소노 소견인데, 레프트 어퍼넥에 보면 한 4cm 정도 되는, 마지는 불분명하고 저액고도 보이는 그런 리프노드가 이제 커먼 페로티드 앞쪽 전층에서 관찰했습니다. 안쪽을 보면은 우리가 정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노멀한 하이라 아키텍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인트라노달 프로시스와 동반되어 있는 그런 소견입니다. 이 노드를 갖다가 이제 다른 롱지튜디널 뷰로 봤을 때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쪽은 저액고로 약간 지저분한 양상으로 보이고, 대표적으로 그 옆에는 이건 조그만한 시스팅 무드가 하나 더 보이는데, 실제로 가이드에서 아스피레이션 했을 때 퍼스가 나왔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컬러 도플러로 같이 봤을 때 보면 주변부에 이제 염증 조직들이 하이퍼 바스큘라하게 나타나는 소견을 보입니다. 이 소견도 이제 화농성 림프노드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할 수 있고, 앞에서 봤듯이 TB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감별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감별해야 될 질환이 이제 스펌스C의 노달 메타시스입니다. 이런 SCC 노달 메타는 라운드의 경계가 명확한 저액고의 림프노드로 관찰됩니다. 안쪽에 보면은 인트라노달 네크로시스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바지큘라리티가 페리페랄하게 나타나는 게 초음파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메타스타틱 수평부스셀 CA 노드입니다. 보면은 이제 라운드 동그랗고 동그라면서
솔리드하고 경계도 명확하고 안쪽은 하이퍼 있고 저에코로 나타나는 게 보이고 안쪽에 뭐 정상적인 하이룸 구조는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노드는 안쪽이 다 이렇게 보이지만 이쪽 노드에서 안쪽이 시스틱한 프로시스로 로딩되는 변경을 이렇게 같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이제 그레이스케일로 봤을 때도 앞에랑 마찬가지로 경계가 명확하고 하이룸이 관찰되지 않는 저익고의 노드들이 이렇게 관찰되고, 이걸 이제 컬러로 보았을 때 보면은 이쪽은 센트럴 하일라 바시큘라리도 증가되어 있지만 페리페랄도 바시큘라리가 증가되어 있는 소견입니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이런 이제 그레이스케일로 봤을 때랑 도플러로 봤을 때 이 소견들이 이제 인프노드에서 말리그넌스인지 비나인인지를 구별할 때 감별 포인트로 봐야 할 중요한 소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소견은 이제 그 인트라노달 시스틱 네크로시스를 동반한 메타스타틱 스쿼머스 섹시입니다.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우리가 시스틱한 네크로시스를 동반한 인프노드가 보일 수 있는 질환들이 이 SCC 메타와 그리고 사이로드 파필라리 캔서의 메타 그리고 TB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 가지 소견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메타스틱 노드는 이것처럼 이제 코아뷸레이션 네크로시스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보던 거랑 다르게 인프노드가 굉장히 하이퍼 보에코로 이제 나타나는 양상인데요. 이런 것도 이제 메타스타틱에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액티브 림프노드입니다. 이제 타원형의 솔리드하고 저에코의 노드가 일반적으로 보는 정상적인 하이룸 구조를 가지면서 바시큘라리티를 가지면서 이제 초음파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레이스케일부터 손으로 봤을 때 이제 포스테리어 트라이앵글 이런 깊다란 그런 엘롱게이트 되는 노드가 보입니다. 그리고 안쪽은 솔리드하고 그레이스케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이제 하이라 아키텍처가 관찰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파워도플로로 보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약간 라이데이팅하는 하이라 바시큘라리티를 이제 관찰할 수 있고, 페리페라 바시큘라리티는 없습니다. 이런 모양들이 이제 리액티브 노드의 티피컬한 바시큘라 피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 소노에서 보이는 것은 이제 여기는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노말한 하이라 아키텍처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이 석은 전 잘 모르겠는데 이 엔테리어 마진이 약간 불명확하다고 경계가 불명확하다고 들어있는데, 이런 리액티브나 인플라메토리 노드도 TB처럼 이제 페리아덴타이티스를 갖다가 유발하면서 경계를 불명확하게 일디파인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컬러도플러로 봤을 때 앞선 거와 마찬가지로 라디에이팅하는 하이라 바시큘라리티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난호치킨스 림포마 노드입니다. 그 난호치킨스 림포마는 이제 다음 챕터에서 설명할 거라서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B 림파레나이티스의 치료는 이제 주 원칙 치료는 이제 약물 치료가 되겠고, 필요한 경우는 뭐 림포노드 있으려면 이제 하는 걸로 되어있긴 합니다. 난호치킨스 림포마 노드입니다. 이제 림포 레티큘러 시스템에 이제 캔서가 이제 발달해서 진행되는 걸 이야기를 하게 되고, 보통은 멀티플한 게 양측성으로 난네크로틱한 양상으로 이제 림프노드가 만져지게 됩니다. 그 모양은 뭐 라운드하기도 하고 오발하기도 하고 다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 보통 스트라키큘라 익스텐션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스트라키큘라 익스텐션을 보이는 모습이 있거나 네크로시스도 원래는 없는데 보인다고 돼 있으면 그런 경우는 에이즈와 동반된 어그레시브한 난호치킨스 림포마를 갖다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울트라소노 파인딩은 일단 난호치킨스 림포마 노드는 샤프한 보더를 가지고 있는 라운드한 림프노드 모양으로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보더가 근데 샤프하거나 익스트라 캡슐라가 있으면 원래 그리고 그런 어그레시브한 영상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솔리드한 노드지만 그 노말 에코제닉 타입은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주변 머슬에 비해서 좀 더 저에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좀 좋은 트레스로 보게 되면은 그냥 저에코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안쪽에 자세히 보면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 레티큘라, 마이크로 노듈라한 패턴을 갖다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패시피케이션이나 시스티스 네크로시스는 드문 걸로 되어 있고요. 컬러 도플러로 봤을 때 그 파일라 베슬의 바스큘라리티도 보이지만은 페리페라 바스큘라리티도 같이 존재하는 미스 타입으로 보는 경우가 이제 특징입니다. 이제 검사하고 진행을 할 때 나노치키스 요구만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FNA보다는 코어 니드 바이옵시로 이제 시행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들었습니다. 나노치키스 리포마의 이제 그레이스케일 울트라소노 사진입니다. 보면은 안쪽은 솔리드하고 저액구에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린 것도 보이고,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는 뭐 이런 그물 모양의 이런 패턴, 이런 게 이제 나노치키스 리포마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은 그 림프노드의 전면부가 약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견은 보통 디지털 캡슐라 스프레드를 의심할 수 있고, 좀 어그레시브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이제 알고 있으면 좋고, 이 같은 병면을 컬러 도플러로 봤을 때 가장 전형적인 건데, 그 하일라도 바스큘라리티가 증가되어 있지만 페리페랄도 마찬가지로 바스큘라리티가 증가되어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울트라손으로 보이는 나노스케일 리포마의 노드입니다. 경계는 좀 명확하고, 보통은 이 경계가 명확한 게 일반적인 거고요. 명확하고, 솔리드하고, 안쪽은 이것도 이제 마이크로 노듈라 패턴이 보이는 그런 저액고 양상의 경계입니다. 컬러 도플러로 봤을 때 앞선 거가 마찬가지고, 하이라도 그렇지만 페리페랄보다 바스큘라리티가 증가되어 있는 거입니다. 이제 나노스케일 리포마 소견인데, 이 노드 같은 경우는 하일라 바스큘라리티가 잘 보이지가 않지만, 이 노드에서는 또 그레이스케일에서도 하일라 하일링이 존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이게 이제 시스트는 아니지만 마치 시스트처럼 뒤쪽으로 포스티리어 인핸스먼트가 되어 있는 영상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에서 특징적으로 뭐 슈도시스틱 어피어런스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센트랄은 거의 없고 페리페랄 정도만 바스큘라리티가 증가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보통 나노치키스 리포마는 이거는 전형적인 양상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나노치키스 리포마 전형적인 양상은 아니고, 이렇게 뭐 헤테로지니어스하고 하면서 저액고에 약간 시스틱한 노드도 보이는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도 드뭅니다. 여러 림프노드들이 경계도 명확하고 이렇게 딱딱 붙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TV에서 보듯이 그 페리아데나이티스나 이런 게 발생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림프노드와 림프노드 사이에 이들이 염증성처럼 보이지는 않고 이렇게 모여있는 양상도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TV에서 보듯이 소프티티슈 이데마나 노갈 네팅은 없는 나노치키스 리포마도 감별할 질환들이 이제 뭐 앞에 설명했던 리액티브 아레노토시, TB 등이 있습니다. 호치키스 리포마는 그 사진만으로는 감별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시스테믹하게 이제 프라이머리한 노달 메타가 있는 것도 이제 감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달 메타 같은 경우도 림프노드가 저액고로 라운드하게 인트라노달 네크로시스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페리페라 바스큘라리티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 메타스타틱 노드 사진입니다. 솔리드, 그러니까 하나의 솔리드하고 라운드한 그 저액고의 노드가 정상적인 하이라이트 아키텍처를 가지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스프라 클라크라 수사에서 이제 관찰됩니다. 보통 이런 쪽에 위치되는 그 림프노드의 오리진은 프라이머리는 보통 인프라 클라스쿨라 쪽에 프라이머리 튜머가 있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파워도플러로 봤을 때 뭔가 이제 정상적인 모양은 아니고 바스큘라리티가 좀 어그노멀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메타스타틱된 센서에서 나타나는 메타스틱 노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양상이라고 합니다. 나노치키스 리포마의 치료도 이것도 이제 스테이지랑 셀 타입, 환자 나이 등을 고려해가지고 그것도 좀 다릅니다. 기본적인 치료는
라디에이션 테라피와 케모테라피가 이제 주된 게 되고 스테이지 마지막에 치료를 진행합니다. 저널입니다. 이제 이 텍스트 리뷰를 끝나고 이제 저널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결핵성 임파선염하고 기프티 지지지의 초음파 소견을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을 이제 이야기하는 저널입니다. 이제 TB 림파데나이티스랑 기프지 질환 자체가 이제 서비컬 림파데노패시 리바라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아시아 여성의 젊은 여성에서 호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질환은 그 뭐 경부 임파선의 비대, 몸살 그리고 뭐 발열 같은 임상 양상이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병리학적으로도 보면 네프로타이징 림파데나이티스라는 소견을 약간 공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상하고 뭐 패톨로지 비슷하지만 치료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감별을 좀 해놓은 게 좋은데, 치료 전에 물론 이렇게 패톨로지를 컨펌하면 좋긴 하겠지만 FNA로 했을 때 그 사이톨로지 결과가 모호하게 나오는 경우도 좀 있고, 이제 그때마다 이제 코어니드 바이옵시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면 좋겠지만 림프노드가 작거나 주변 뭐 베슬 구조들이 이제 방해하고 있을 경우 항상 CND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음파 소견만으로도 서비컬 림파데노패시 질환들을 감별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러면 이 두 지지지의 실제 초음파 소견 감별할 포인트가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자라는 목표로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2015년도에 한 저널이었는데, 그것을 일단 그 센터에서 642명의 환자에게 이제 수온호 가이드 CND를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35명이 기프지로 이제 진단이 됐고 77명이 TB 림파데나이티스로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212명의 이제 초음파 사진을 분석을 합니다. 뭐 초음파 이런 걸 쓰고 이렇게 해서 코디를 시행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초음파 이미지를 분석할 때 이제 살펴본 항목입니다. 이제 그레이 스케일로는 림프노드의 크기, 모양, 뭐 아까 컨글로머레이션, 레틴트 되어 있는 양상 유무, 그리고 페리노달 에코제니시티 증가 여부, 에코제닉 카일륨의 존재 유무, 포스테리어 넥을 침범했는지, 칼시피케이션이 있는지, 인터럴 네프로시스 패턴이 어떤지, 양측성인지 일측성인지 확인하고, 도플러로는 이제 바스쿨라 패턴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이제 확인했습니다. 이 저널에서 일단 정의할 때 컨글로머레이션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적어도 3개의 림프노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포도송이처럼 붙어 있는 걸 갖다가 컨글로머레이션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그걸 이제 카운트를 하였고, 그 페리노달 에코제니시티 같은 경우는 근접해 있는 패티슈하고 비교해봐가지고 림프노드 주변에 그 에코제니시티가 증가돼 있으면 이제 이걸 인크리스 돼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카운트를 하였습니다. 이제 실제 거기서 말하는 54대 여자 환자, 이 사람은 결국 이제 TB로 진단됐던 환자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림프노드가 웨티드, 컨글로머레이션 되어 있는 사진을 보이고, 주변으로 페리노달 에코제니시티도 이걸 증가되어 있다고 이 정도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집회에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이제 26세 여자 환자, 기프지로 진단됐던 환자 사진입니다. 보듯이 약간 솔리드하고 안쪽은 하이포에코익하고 그런 림프노드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경우도 페리노달 에코제니시티가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카운트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인터널 네프로시스는 도플로 스토리로 봤을 때 안쪽에 컬러 플로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이제 하고, 그걸 이제 파셜하고 토탈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합니다. 하이라 바스쿨라 패턴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그 노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센트럴 쪽에 하이라 바스쿨라가 있거나 아니면 그 방사선형으로 라디에이팅하는 그런 모양을 갖다가 이제 정상적인 거라고 판단을 하였고, 디스플레이스는 앞에서 봤듯이 TV에서 봤던 것처럼 하이라 바스쿨라 스트럭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 그리고 A 바스쿨라는 파워도프로 봤을 때 바스쿨라리티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도 이제 3가지로 나눠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성별 차이는 두 질환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령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데 상대적으로 기프지가 좀 더 젊은 연령에서 나타나는 걸로 이걸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요거 이제
보면은 이제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있는 유의한 것들이 이제 사이즈, 쉐입, 그리고 에코제닉 하이룸의 존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사이즈, 쉐입, 콩그로머레이션은 오히려 보면은 이게 나중에 분석할 때 보면은 3개 이상으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런지 기구지랑 TV랑 이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이룸이나 인터널 팔시피케이션, 그리고 인터널 네크로시스의 패턴, 하일라 바스큘라 패턴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다가 좀 더 설명을 해보면 림프노드 이제 크기를 보면은 림프노드의 크기가 TV가 좀 더 크고 좀 더 둥글게 나타납니다. 에코제닉 하일룸 같은 경우는 기구치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TV는 관찰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인터널 칼시피케이션은 TV도 한 30% 정도만 관찰되는데 그 기구치에서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TV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패턴이고, 인터널 네크로시스 자체가 나타나는 게 그 기구치에서는 거의 안 보입니다. TV에서 주로 나타나고, TV에서도 인터널 네크로시스 패턴 자체가 이제 부분적인 게 더 많긴 하지만 그로스도 생각보다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기구치에서 네크로시스가 있으면 인터널 네크로시스가 있는 경우도 드물지만 나타난다면 대부분은 파셜이고, 그에 반면에 TV는 이제 그로스한 양상도 좀 상대적으로 대등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파워더 플로 이미지 분석을 해보면 앞에 텍스트 리뷰에서는 보면 TV의 에이바스플라한 양상이 한 20%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분석해보니까 우리가 80% 좀 안 되게 약간 TV에서는 에이바스플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구치는 한 85% 이상 정상적인 하이라바스플라를 확인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TV 림프 아데나이티스로 진단된 40대 여자 림프노드 사진입니다. 보면 안쪽이 이제 굉장히 인터널 네크로시스 때문에 강하게 저해포로 들고 도플러로 봤을 때도 아무런 바스큘라티가 관찰되지 않는 이 바스큘라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구지 디지즈로 진단된 환자의 30대 여자 환자의 흉터 소견인데 보면은 이제 그레이스케일로 봤을 때 하이룸이 정확하게 관찰이 되고 도플러로 봤을 때도 거기에 따라서 바스큘라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널 칼시피케이션이 이제 TB 환자에서만 나타나는데 사진에도 보듯이 59세 여자 환자 TB로 진단된 사람인데도 칼시피케이션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소문에서는 보였지만 CT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한 거는 이제 단순 비교를 해봐가지고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있는 걸 갖다가 확인을 해보고 뭐 이런 통계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게 정말 그 뭐 KD와 그 기구치하고 TB 림파네스를 감별할 수 있는 초분파 소견이 어떤 게 있는지 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들을 이제 통계를 돌려봤는데 그것 중에서 보면 나이, 에코제닉 하일룸의 존재, 인터널 칼시피케이션 유무, 그리고 인터널 네크로시스의 패턴, 하일라 바스큘라 스트럭처가 있는지 요거에 이제 TB하고 기구치를 감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초음파 소견으로 이제 통계 분석을 했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소견이라고 통계적으로 이제 증명이 됐고요. 또 한 번 뭐 정확하게 해보면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진단적으로 정확성이 높은 게 뭔지 뭐 이렇게 정확성 스페시피티랑 뭐 그런 걸 다 따져봤더니 결국에는 두 개입니다. 인터널 칼시피케이션의 존재 유무 그리고 하일라 바스큘라 스트럭처 패턴이 어떤지. 그러니까 뭐 기구치 같은 경우는 하일라 바스큘라티가 거의 한 85% 존재하고 인터널 칼시피케이션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기구치 진단이 되는 게 높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소견이 가장 이제 중요한 유료 포인트라고 하고 이제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사진입니다. 이게 림프노드, 이 림프노드는 하이룸도 잘 관찰이 되는 반면에 림프노드는 안쪽에 이제 저해포지나 마이크로노블이나 레티큘라한 양상의 패턴으로 보이는 쪽으로 조금 보이고 이쪽은 뭔가 림프노드들이 뭐 포도송이처럼 뭉쳐져 있는 그런 양상도 보이고 얘는 경계가 좀 명확하고 이것도 좀 뭉쳐져 있는 보이지만 좀 정확한 림프노드 있고 도플러로 보게 되면은 얘는 이제 센트럴 하이룸이 이제 바스큘라 증가되어 있고 여기는
다 증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바스큘라티가 약간 치우쳐서 안 보이는 것도 좀 있지만 뭔가 밀려있는 것처럼 보이고, 얘는 또 이게 센트럴도 보이고 페리페라도 보이고, 이 소견들이 이제 디에티브 아데노페시의 초음파 소견, 나노치킨스, 각각의 전형적인 소견들입니다. 그 소견들을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공부하다 보면 정리하다 보니까 브이스찬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 작년 오프셔 때 표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던 영상 특징입니다. 보면은 쉐입을 보면은 뭐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보더가 이제 샤프하게 나타나는 게 리포마, 그리고 메타스타틱 리포드가 이제 샤프하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하이론 같은 경우는 TV는 거의 없고 메타스타틱 잘 안 보이고, DATV는 거의 다 보이고, 기구지도 많이 보이는 거고 그렇습니다. 에콜리네시스를 봤을 때 대부분 이제 저액으로 나타나지만, 리포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레티큘라 패턴 같은 게 저액으로 나타날 수 있고, 메타스타틱 같은 경우는 코아뷸레이션 네크로스가 동반된 경우는 고액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계시면 좋고, 팔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치료받은 TB, 뭐 치료하는 리포마 이런 데서 나타날 수 있고, 그 사이로스 파필라이트 캔서에서 나오는 메타 같은 경우에는 팔시피케이션이 보이는 경우도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네크로시스를 소견 동반하는 경우는 TB, 하고 메타스타틱 같은 시스틱한 그 림프노드 내 포션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매칭 우리가 림프노드들이 많이 모여있는 경우는 여러 개 있지만, 염증 때문에 이렇게 떡처럼 뭉쳐져 있는 경우가 TB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스큘라리티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